안녕하세요. 해남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페파쿠라의 기본 사용법을 OBJ 샘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OBJ 파일이란 3D 모델링 파일이고요. 저는 블렌더에서 모델링한 파일을 보통 출력을 할 때 OBJ 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인 모델링 파일의 또 다른 형태인 STL 파일로 출력을 할 때도 있는데 거의 OBJ 파일로 출력을 하고요. 이 OBJ 파일의 특성은 폴리곤, 쉽게 말해서 모델 형태를 구성하는 정보가 OBJ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재질과 텍스처에 관한 정보는 MTL 파일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J 파일을 부를 때는요, 한 폴더 안에 OBJ 파일 그리고 텍스처 맵, 매테리얼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는 MTL 파일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파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지 바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쓸 파일을 보시면 제가 한 폴더에 넣어두었는데요. 이렇게 텍스처 파일과 MTL 파일, OBJ 파일, 이 세 가지 파일이 있어야지 실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파일은 카페에 올려두거나 또는 링크를 걸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둘 테니까요. 이 세 가지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한 폴더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페파쿠라를 실행해서 그 OBJ 파일을 열어주면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페파쿠라 무료 버전에서도요, 이 OBJ 파일을 열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파쿠라 실행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파쿠라 디자이너 4를 실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열기, 오픈 파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후에 마우스 OBJ, 맨 처음에 이렇게 파일 열기를 하시면 면을 뒤집을 것이냐 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거 그냥 닫기 버튼을 하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고 가면 면을 뒤집을 것이냐, 백페이스 뒷면은 어두운 색으로 색칠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립을 해보시면요, 면이 어두운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링을 할 때 가끔 이 면의 노멀 방향, 이 노멀 방향이라는 것은 빛이 반사되는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멀 방향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모델링 할 때 텍스처를 잘 입히고 모든 파일을 잘 가져왔는데 텍스처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고 하면 플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백을 하시고요, 다시 플립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의 스케일이 나옵니다. 지금 스케일이 하나의 유닛이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해서 10배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블렌더에서 너무 작게 모델링 했기 때문이고, 블렌더에서 모델링한 치수 그대로 이 페파쿠라에서 가져오고 싶다, 그럼 블렌더에서 스케일을 좀 맞춰주면 되는데, 이것은 오늘 이 페파쿠라 기본 사용법을 설명하는 주제랑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OK를 합니다. OK를 하고,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언폴드를 해주시면요, 모델의 전개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기능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처음에 이 세팅에 가시면 체인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업이나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고요. 컨트롤 L, 컨트롤 J로 단축키를 써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요, 컨트롤 L 이렇게 키우시거나 스케일을 또는 J로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스케일을 조절을 하면요, 이 왼쪽에 이 치수도 같이 함께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이콘이 나열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메뉴를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elect and Move, 선택과 이동 툴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실 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화면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 축소는요, 마우스 휠로 하고요. 블렌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면 이동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로 좌우로 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 시점을 뒷면 쪽으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돌려서 시점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이동 툴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하시거나 또는 이 녹색 점을 잡고 이렇게 로테이트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툴은요, 로테이트 툴인데 아까처럼 로테이트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로테이트를 할 수 있는데, 원하는 점을 하나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그 점을 기준으로 로테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 면에 대해서, 이 큰 종이에 대해서 수평이나 수직이 됩니다. 지금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두 번 클릭하면 수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에 가까워 있으면 두 번 클릭하면 수직,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툴입니다. 이 면을 나누거나 합칠 때 쓰입니다. 자, 이건 직접 모델링을 하고 만든 것인데요. 보시면 저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뒷면은 붙어 있고 이 앞면에 이 부분과 풀로 붙인 것입니다. 제가 모델링 하고 보니까 이 앞쪽보다는 뒤쪽을 붙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다시 화면에서 보시면, 자, 이 면을 떼어주고, 그리고 녹색 선으로 표시되는 면을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면을 뗐다가 빨간색이 되면 이렇게 떼졌다가 더블 클릭하면 그 면이 붙게 됩니다. 전개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아주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썼냐면, 다시 이 인형을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없이 여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화면 왼쪽을 보시면요, 지금 실제 모델링 할 때는 약간 각지게 모델링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굴곡 없이. 이럴 때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접는 선이 있어서 이 접는 선을 없애주고 싶을 때, 물론 이쪽에 지우개 표시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없애질 수도 있지만 이 각도를 조절해서도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116도가 넘어가는 것들은 자동으로 줄을 지워주는 것이죠. 지금 이 선은 보시면 여기 접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 9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각도를 더 줄여주면 그 선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몇 번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플랩 툴. 자, 플랩 툴은요, 풀 붙이는 그 면을 정리하는 툴입니다. 기본으로 클릭을 하면 반대쪽 면으로 이 풀 붙이는 툴이 붙게 되어 있고요. 온, 오프. 얘는 클릭을 하면 무조건 플랩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기만 하고요. 생긴 데를 클릭하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언제 쓰이냐? 한 번에 지정할 때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쪽 면에 가서 플랩이 붙어버리죠. 반대, 이것은 전부 플랩을 어느 한 면에 없앨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플랩을 없애버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플랩을 만들어낼 때도 쓸 수가 있죠. 전부 다 지금 플랩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보더 엣지, 얘는 원래 플랩이 없는 부분, 지금 이 뒤에 귀 부분은 원래 플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없는 부분을 플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산접기로 만들어내거나 골접기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접는 부분 없이 만들어내거나.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산접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플랩이 없는 부분을
할 때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플랩을 정리를 하실 때 쓰면 되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썼냐, 아까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 굴곡 없이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플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랩을 중간중간 생략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에서 플랩을 하나씩 이렇게 없앨 때도 이 플랩 정리할 때도 쓰이는 그런 툴입니다. 자, 다음 텍스트 툴은요, 텍스트 넣을 수 있는 툴이죠.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툴이고요. 다음 이미지 툴은 이 안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완성 모형을 스크린샷을 떠서 넣는다든지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리고 왔네요. 이 플랩 툴에서 쉐입 툴, 포지션 툴 말고 옆에 쉐입 툴을 클릭을 하시면 이 플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mm로 만약에 전부 조정한다, 그럼 2.5를 누르시면요, 전부 5mm로 바꿀 수 있고, 10mm로 한 후에 클릭을 하시면 10mm로 바꾸고요. 이 스포이드 툴은 다른 플랩의 그 크기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다시 여기가 5mm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앵글은 지금 45도로 되어 있는데 이 앵글을 바꾸시면 이 플랩의 각도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 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툴은 언도, 재실행 또는 또 되돌리기 등등이 있고요. 나머지 툴은 잘 안 쓰시다가 여기 정렬 툴은 좀 쓰게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Shift 키로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쓰는데 90도 회전할 때 쓸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두 개를 그룹을 지어서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룹 짓거나 또는 그룹 해제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렇게 페파코라의 기본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카페에서 댓글이나 질문글 남겨주시면 보충할 수 있는 부분, 글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 보충을 하고 글로 안 되는 부분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종이 모형 만들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